68살에 처음 창업해서 월 매출 500만 원을 올린 할머니가 있다고.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만나뵌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에이 설마 68살의 창업이라니, 그것도 컴퓨터도 모르는 할머니가? 하지만 이 할머니의 통장을 직접 봤거든요. 정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할머니가 한 일이 정말 평범한 거였다는 겁니다. 특별한 기술도 대단한 자본도 필요 없었어요. 그저 평생 해오신 일을 조금 다르게 바라본 것뿐이었죠.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경남 창원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올해 68세시죠. 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지난 7월경이었어요. 창원의 한 작은 카페에서였죠.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계셨는데 표정이 너무 밝으셔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할머니가 수줍게 웃으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그냥 요즘 사는 게 재미있어서 그래요. 그때는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사셨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남편 따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이들 셋 키우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으셨대요. 큰아들은 서울로 대학 보내고 둘째는 부산으로 취직하고 막내딸은 결혼해서 대구로 갔어요. 다들 잘 살고 있으니 그걸로 만족했죠. 그런데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죠. 3개월을 병원에서 보내다가 결국 먼저 가셨습니다. 남편이 가고 나니까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잠드는 것도 너무 어색하고 무서웠어요. 자식들은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거절하셨어요. 평생 살던 곳을 떠나기가 싫더라고요. 남편이랑 추억이 있는 곳인데, 그리고 자식들한테 짐 되기도 싫고. 혼자 남은 집에서 할머니가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이 때문에 이제 와서 뭘 해? 라는 이 말. 우리 모두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거든요. 이 나이에 무슨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하셨죠. 할머니는 혼자 생활하시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남편이 남긴 돈은 병원비로 다 나갔고 국민연금도 얼마 안 됐거든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관리비 내고 전기세 내고 나면 정말 빠듯했어요. 약값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할머니는 용돈이라도 벌어야겠다 싶어서 일자리를 찾아다니셨어요. 처음엔 동네 마트에 갔대요. 캐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젊은 점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대요. 할머니, 요즘은 다 컴퓨터로 해요. 바코드 찍고 카드 결제하고. 할머니가 하시기엔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배우면 되지 않나요? 나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손님들이 빠른 계산을 원하시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엔 아파트 청소 일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할머니, 계단 오르내리는 게 많아서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힘드세요. 혹시 다치기라도 하면. 식당 설거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다들 거절했죠.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 아니,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평생 일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일할 곳도 없네. 할머니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펑펑 우셨대요.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이가 되어버린 것 같았대요.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어떠세요?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컥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언젠가는 이런 상황에 놓이실 텐데. 아니,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할머니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우울한 마음을 달래려고 동네를 산책하곤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로 생긴 반려동물 카페를 발견하셨대요. 강아지들이 창문 너머로 보이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남편 살아있을 때 키우던 누렁이 생각도 나고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카페에 들어가셨어요. 따뜻한 차 한 잔 시켜놓고 강아지들을 구경하고 계셨는데 옆 테이블에서 젊은 사장과 직원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대요. 사장님, 이번에도 강아지 간식 주문 취소됐어요. 첨가물이 너무 많대요. 아, 정말 미치겠네. 첨가물 없는 자연식 간식 만드는 업체가 왜 이렇게 없을까? 그런 곳은 너무 비싸잖아요. 우리 같은 작은 카페는 엄두도 못 내죠. 직접 만들어 볼까 했는데 시간도 없고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겠고 강아지 영양학도 복잡하고 그 순간 할머니 머릿속에 전구가 켜졌대요. 아, 이거 내가 50년 동안 해온 일 아닌가?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자식들 키울 때 첨가물 없는 건강한 간식 만들기, 재료 하나하나 따져가며 영양 챙기기, 알레르기 있는 둘째 아들을 위해 특별식 만들기. 이게 바로 할머니의 전문 분야였던 거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사장에게 다가가셨어요. 저기, 제가 들으니까 강아지 간식 때문에 고민이신 것 같은데. 아, 네, 할머니 맞아요. 좋은 간식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혹시 제가 한번 만들어 봐도 될까요? 저는 첨가물 없이 자연식으로 음식 만드는 게 특기거든요. 젊은 사장은 처음엔 의아한 표정을 지었대요. 하지만 할머니가 진지하게 말씀하시니까. 정말요? 할머니가 강아지 간식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강아지 간식이 뭐 별건가요? 사람 먹는 것에서 양념만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손주들 이유식 만들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셨대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강아지 간식이라니. 근데 가만 우리 누렁이도 내가 만든 고구마 말린 거 엄청 좋아했는데. 할머니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서관에 가셨어요. 반려동물 관련 책을 찾아보셨죠. 하지만 책이 다 영어로 되어 있거나 너무 어려운 용어들 뿐이더라고요. 뭐 단백질이 몇 %고 탄수화물이 어쩌고. 머리가 아팠어요. 그때 옆에 있던 젊은 사서가 도와줬대요. 할머니, 요즘은 유튜브로 다 배울 수 있어요. 핸드폰 있으시죠? 있긴 한데 전화 받고 거는 것밖에 못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그 사서 덕분에 할머니는 유튜브라는 신세계를 알게 되셨어요. 강아지 영양학, 수제 간식 만들기, 반려동물 시장 트렌드. 정말 없는 게 없더래요. 처음엔 정말 신기했어요. 이 작은 핸드폰 안에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니.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어요. 영상 하나 제대로 보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손가락이 굵어서 자꾸 엉뚱한 걸 눌러요. 소리 조절도 못하고. 한 번은 새벽 2시의 영상. 소리가 갑자기 커져서 옆집에서 항의가 왔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손녀한테 영상통화로 배우고.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 나이에 뭐하러 그런 걸 배워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나는 대답했죠. 너희들 키울 때도 처음엔 모르는 게 천지였어.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배워나갔잖아. 강아지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니까 똑같이 정성을 다해보고 싶어. 할머니는 2주 동안 밤낮으로 공부하셨어요. 노트에 빼곡히 메모도 하시고 중요한 내용은 형광펜으로 표시도 하시고. 강아지는 양파, 초콜릿, 포도를 먹으면 안 된다. 닭뼈는 위험하다. 소금은 최소한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놨어요.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시제품을 만들기로 하셨죠. 재료는 단순했어요. 고구마, 닭가슴살, 당근, 그리고 약간의 현미가루. 사실 이건 우리 막내딸이 어릴 때 만들어줬던 간식이랑 비슷해요. 아토피가 심해서 시중 과자를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줬죠. 할머니는 고구마를 삶아서 으깨고 닭가슴살은 잘게 찢어서 섞고 당근은 곱게 다져서 넣으셨어요. 그리고 현미가루로 반죽을 만들어 오븐에 구웠죠. 첫 번째는 완전 실패였어요. 너무 딱딱해서 망치로 깨야 할 정도였죠. 두 번째는 너무 물러서 금방 상했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온도를 조절하고 시간을 바꿔가며 계속 시도하셨죠.
10번째쯤 되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었어요. 3개월 후 드디어 만족할 만한 시제품이 나왔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반려동물 카페로 가셨죠. 사장님, 제가 만든 강아지 간식이에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젊은 사장은 반신반의하며 간식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카페에 있던 강아지 한 마리에게 줘봤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 간식을 잘 안 먹던 까다로운 강아지가 할머니 간식을 순식간에 먹어치운 거예요. 그것도 꼬리를 흔들면서 더 달라고 조르는 거였죠. 와, 할머니. 이게 뭐예요? 우리 뽀삐가 이렇게 잘 먹는 간식은 처음이에요. 다른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할머니 간식을 너무 좋아했죠. 비결이 뭐예요, 할머니? 할머니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내 손주 먹인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좋은 재료 쓰고 정성 들이고. 그게 다예요. 그날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카페 사장이 할머니 간식을 정기적으로 주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일주일에 5kg씩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처음엔 5kg이었는데 한 달 후에는 10kg, 2달 후에는 20kg으로 늘어났어요. 아이고, 혼자서는 도저히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한테 도움을 청했죠. 할머니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분들과 함께 간식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박정순 할머니 72세, 이영자 할머니 70세. 모두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죠. 우리가 모여서 간식 만들면서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수다도 떨고 막걸리도 한잔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놀이 같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카페에 온 손님 중 한 분이 온라인 펫 커뮤니티에 할머니 간식 후기를 올린 거예요. 창원의 한 카페에서 파는 수제 간식인데 정말 대박이에요. 우리 강아지가 알레르기가 심해서 뭘 못 먹는데 이건 아무 문제 없이 잘 먹어요. 알고 보니 60대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대요. 그 글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택배를 어떻게 보내는지도 몰랐어요. 포장은 또 어떻게 해야 하고. 정말 막막했죠. 할머니는 또 한 번 배워야 했어요. 이번엔 온라인 판매였죠. 아들이 와서 컴퓨터를 설치해줬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어준대요. 처음 보는 화면들이 가득했죠. 키보드 타이핑부터 배워야 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 한글 자판을 외우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대요. 손가락이 굳어서 타이핑이 잘 안 돼요. 한 글자 치는데 1분씩 걸렸죠. 상품 설명 한 줄 쓰는데 1시간.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강력한 동기가 있었어요. 주문해 주신 분들이 우리 강아지가 너무 좋아해요. 알레르기가 있는데도 잘 먹어요.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 힘이 났어요. 할머니는 유튜브로 온라인 마케팅도 공부하셨어요. 사진 찍는 법, 상품 설명 쓰는 법, 고객과 소통하는 법. 처음엔 사진이 다 흔들려서 못 쓸 정도였어요. 그래서 삼각대도 사고 조명도 샀죠. 손녀가 와서 도와주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할머니만의 특별한 마케팅 방법을 발견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처럼 예쁘게 꾸미는 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했어요. 68살 할머니가 정성껏 만듭니다. 내 손주 먹인다는 마음으로 만들어요. 이렇게요. 6개월이 지났을 때 할머니의 매출은 월 500만 원을 넘어섰어요. 순이익만 200만 원이 넘었죠. 처음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번 돈이 이렇게 많다니. 하지만 할머니가 깨달은 진짜 성공의 비밀은 돈이 아니었어요. 젊은 사장들은 사업적 마인드로 접근하잖아요. 원가 계산하고 마진 남기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할머니는 정말 자식 먹이듯이 손주 간식 만들듯이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신 거죠. 닭가슴살도 제일 신선한 걸로 사요. 고구마도 유기농으로. 비싸긴 하지만 내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할머니는 특별한 서비스를 시작하셨어요. 주문할 때 강아지 이름과 특징을 적으면 손편지를 써서 보내드리는 거였죠. 뽀삐야, 우리 간식 맛있게 먹어.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었단다. 건강하게 자라렴. 이런 편지를 받은 고객들은 감동해서 재주문은 물론 주변에 소개까지 해줬어요. 지금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간식을 만들어 볼까? 어떤 강아지가 내 간식을 맛있게 먹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할머니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친구들도 생겼고 전국의 강아지 보호자들과 소통하고 있죠. 어제는 제주도에서 편지가 왔어요. 15살 된 노견이 입맛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우리 간식은 잘 먹는데요. 얼마나 고맙던지. 그리고 할머니는 수익의 일부를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하고 계세요. 돈을 많이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죠. 이제는 그게 이루어진 것 같아서 행복해요. 할머니의 자녀들도 이제는 엄마를 다르게 봅니다.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엄마처럼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할머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주부였고 컴퓨터도 모르는 68세 할머니였죠.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있었습니다. 바로 50년 동안 축적된 살림의 지혜와 사랑하는 마음이요. 이게 바로 우리 시니어 세대만이 가진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요리 실력? 그건 수십 년간 가족을 먹여 살린 전문 기술이에요. 정리정돈? 그건 공간 활용의 달인이 되신 거죠. 손자 돌보기? 그건 최고의 육아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니어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나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아닙니다. 전혀 늦지 않았어요. 김순자 할머니처럼 여러분에게도 분명 있을 거예요. 평생 해오신 일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경험들이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 60이 넘어서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주변에서도 말리고 스스로도 자신이 없고. 하지만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저도 간식 만들다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배웠어요. 그게 쌓여서 지금의 제가 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도 컴퓨터 잘 못해요. 영어도 모르고요. 하지만 제가 잘하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못한다, 안 된다는 생각에 갇혀 살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틀을 깨셨어요. 할머니와 함께 일하는 박정순 할머니 72세의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순자가 처음에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솔직히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무슨 사업이냐고. 하지만 지금은 정말 감사해요. 매일 할 일이 있고 함께할 친구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이영자 할머니 70세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텔레비전만 보다가 하루가 가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친구들 만나서 일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기뻐요. 세 분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소녀들 같으셨어요. 간식 만들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손자 자랑도 하고. 우리가 만든 간식 먹고 강아지들이 건강해진다고 하면 정말 뿌듯해요. 우리도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할머니는 고객들이 보낸 편지를 소중히 보관하고 계셨어요. 그중 몇 개를 보여주셨는데, 할머니, 우리 몽이가 13살인데 이가 약해서 딱딱한 간식을 못 먹어요. 그런데 할머니 간식은 부드러워서 잘 먹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희 강아지가 피부 알레르기가 심해서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할머니 간식을 먹고 나서 피부도 좋아지고 털도 윤기가 나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보내주신 손편지 읽고 울었어요. 저희 강아지 이름을 불러주시고 건강하라고 해주셔서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런 편지들을 읽으면서 할머니는 더 좋은 간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대요. 할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새로운 목표가 생겼거든요. 이제는 고양이 간식도 만들어 보려고요.
고양이는 또 다르대요. 더 까다롭고 예민하다고. 하지만 도전해 볼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꿈도 있으세요. 우리 같은 시니어들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각자의 재능을 살려서 뭔가를 만들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요. 할머니는 이미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세요. 최근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시니어 창업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도 하셨대요. 처음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그냥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어요. 실패했던 것도 힘들었던 것도 다 말했죠. 강연을 들은 어르신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하셨대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이를 너무 의식해요. 60대면 늙었다고, 70대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지만 그건 편견이에요. 우리에겐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그걸 활용하면 돼요. 그리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 뭘 잃을 게 있나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남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체면 차릴 필요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을 둘러보면 같은 처지의 친구들이 많아요. 함께하면 외롭지도 않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용기를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평생 어떤 일을 해오셨나요? 그 경험 중에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아, 그리고 정말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보다 10살이나 많은 78세 할아버지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서 월 수입 300만 원을 올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할아버지가 하는 일이 정말 의외였거든요. 여러분, 78세 할아버지가 유튜브로 뭘 하실 것 같으세요? 게임? 아니에요. 요리? 그것도 아니에요. 운동? 그것도 아니고요.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공개할게요.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할아버지의 특별한 재능은 50년 직장 생활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유튜브와 접목시킨 방법이 정말 기발했거든요. 78세에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할아버지의 놀라운 이야기 궁금하시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도 분명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꿈에는 유통기한이 없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다음 편 예고. 78세 유튜버 할아버지의 월 300만 원 비밀. 마이너스 50년 경력을 유튜브 콘텐츠로 바꾼 놀라운 아이디어. 마이너스 구독자 10만 명이 열광하는 할아버지만의 특별한 콘텐츠. 이 나이에 유튜버라니. 편견을 깬 도전기.